속이 짰다. 이제야 감당할 수 있게 된 짠맛. 사이코제만 괜찮아 9회 리뷰 시작합니다. 많이 먹어요. 여전히 현타는 뒤늦게 오는 데다 여권도 없다고 하고 너 어디 별나라에서 왔니? 게다가 하루만 놀겠다고? 장난해? 목숨 걸고 잘 대답해.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쫓겨납니다. 한쪽은 화가 무척 이 났고 자식을 어떻게 먹이지? 다른 한쪽은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세렝게티. 묻고 따지지 않는 사나이의 의리로 맺어진 짝꿍이 말이 필요 없는 우정을 나눌 때 형좀 네가 콜. 다른 한편에선 운명같이 새로운 짝꿍이 탄생합니다. 좋아해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던 상태가 문영에게 다가가고 또 다가갑니다. 우와, 환상의 짝꿍인데? 엄마의 유일한 소원처럼 강태에게 재수 씨가 있는 것처럼 친구가 필요했던 상태에게도 친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있다. 짝꿍 있다. 달리하기 한번 꺼냈다가 계속 달만 보이는 이을TV. 아마도 6월의 어느 날 이제 달림 보고 왕자님 구해달라 빌 일이 없는 문영은 왕자님이든 머슴이든 어쨌든 내꺼 하고 싶은 강태와 달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만 같은 두 사람, 한쪽은 참게 되고 다른 한쪽은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멋졌어. 그러나 이곳은 고라니 출몰 지역. 저놈의 고라니 새끼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릴까 보다. 씨. 이러나 저러나 못 잘 거였으면 고라니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나비포옹법도 소용없을걸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잠자긴 글렀습니다. 강태가 한 번쯤 와보고 싶었던 높고 탁 트인 곳. 형이랑은 이렇게 못 논다는 거지? 그래, 좋아. 놀자. 무서운 거 없을 줄 알았더니 고소공포증에 음치기질, 욕할 건 다 하면서도 흔들리고 지랄이야.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서쪽 귀인은 강태였나 봅니다. 서쪽 마녀가 더 어울릴 것 같은 문영은 강태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서 무책임하게? 잔인하게? 돌아설 수 없는 보호사님의 발목을 제대로 잡습니다. 계략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거 술이잖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정도면 일부러 먹인 거예요. 그쵸? 이 빙구 웃음지는 강태 보려고 일부러 마시게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그냥 놓칠 문영이 아니죠. 문영의 속셈이야 빤하고 아무리 술 취했어도 10년 경력의 보호사가 문영을 제압하는 건 쉽죠. 다만 자신을 제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발 이대로 가만히 자. 해달라는 머리 쓰담쓰담까진 했는데 결국 문영만 잘 재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제도 못 잤잖아요. 이거 연애하다 과로사 할 것 같아요. 이제 더 도망은 못 가겠다. 이 소녀는 잘 자라 소녀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한마디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이번엔 밟지 마. 거절과 위약으로 두 사람이 따로 아팠던 밤이 사랑으로 치유되고 어린 문영은 강태와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강태와 문영이 서로를 바라봤던 것처럼 그들의 눈은 서로를 향하고 함께여서 더욱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문영과 강태가 또 하나의 과거를 함께 극복한 이 보름밤은 상태에게는 외로운 투쟁의 밤이었습니다. 취간 거 아니에요? 작가님이랑 문강태 씨. 상태는 불안했습니다. 강태가 자신을 떠날까봐 상태는 늘 불안했습니다. 기억 속 강태는 언제든 상태를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서 가지 마. 그 기억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상태의 속에서 검게 골마 터질 듯 들끓고 있었습니다. 언제 강태가 제일 미웠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때때로 상태를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형 같은 거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과거는 오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강태는 나랑만 놀아. 내 동생이야. 난 형만 있으면. 강태의 말은 상태의 불안을 잠시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태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그 불안. 상태에겐 낯선 공유와 공존의 세상은 아직 그를 두렵게 합니다. 고문영 작가님이 좋아. 내가 좋아. 당연히 형이 좋지. 가짜. 그리고 동생의 거짓말은 그가 굳게 지켜오던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결국 속 터져 죽는 거야. 누구한테든 털어놔야 속병이 안 나지. 내 동생이야. 죽이자. 말의 힘, 사람을 묻고 푸는 그 능력. 강태가 자신을 희생해 일궈놓은 삶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이 형제의 삶은 늘 위태로웠죠. 강태가 느껴온 죄책감과 상태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정죄감은 각자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말들은 이 형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상태 강태 형제의 비극으로 마음이 무거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역시 사랑이네요. 그이가 아니라 술이 때린 거예요, 술이.
헌신으로 버텨왔던 아름의 이전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정태는 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자기 연민과 자기 위로를 걷어내고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 똑바로 서질 못했어. 과거를 잊지 않고 이겨내겠다는 의지. 내 힘으로 이겨내야 돼. 이겨낼게. 그 누구도 아닌 순전한 자신의 힘으로 상처받았으나 치유를 경험하고 온전해진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싶어 정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면 오래 참는 건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사랑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형과 사랑 때문에 꿈꾸는 것을 참기로 한 동생, 사랑 때문에 이 남자의 모든 것을 품어보기로 한 여자, 사랑 때문에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던 자칭 스승이자 남자, 사랑 때문에 불편한 과거를 마주하고도 솔직할 수 있었던 딸, 사랑 때문에 배고픈 아이들을 걷어 먹이는 어머니. 아무리 속 시끄러워도 그것들 밥은 굶으면 안 되는데. 이들의 노랗고 누르스름하고 누리끼리한 사랑이 다채롭게 이 세상을 물들입니다. 10회 리뷰에서 더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구독하셔도 괜찮습니다. 돈 나가는 것도 아니죠. 근데 기분은 엄청 좋겠죠.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미쳤어. 신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어졌길 바랍니다. ELTV